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군의 물밑 경쟁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는 강한 바람 속에 조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8명이 수억 원대 납품 비리로 적발됐습니다. 국내 온천 관광의 시초격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던 창녕 구곡하와이가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3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제 마무리됐고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홍준표 전 지사 사태로 1년여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선거에 어떤 후보들이 나설지 물밑 경쟁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사태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합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향후 도지사로 누가 나서고 있는지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영훈 도당위원장과 허성무 전 부지사가 홍 지사 사퇴를 압박하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경수 국회의원과 공민배 전 창원시장도 예상 후보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전현직 의원과 지자체장들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이주영, 윤한홍 의원과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이창희 진주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나동현 양산시장 등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선 강학도, 여영국 현 도당위원장이 출마할 뜻을 밝히고 있고 신생정당인 바른정당은 아직 거론되는 후보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권민호 거제시장도 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의 득표율 차이가 0.5%에 불과해 내년 도지사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개헌과 맞물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후에 처음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주도권 쟁탈이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는 현직 도지사가 공백인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를 향한 예비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기억하십니까? 사고 당일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도 조업을 강행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충돌 사고. 당시 같은 작업장 100여 미터 옆 크레인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입니다. 사고 20분 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6m, 평균 풍속은 12에서 13m여서 작업을 대기한다는 메시지가 작업자 단체 카톡방에 떴습니다. 규정상 초속 15m가 넘으면 크레인 작업을 멈춰야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거는 확실해요. 그거는 뭐 저도 얘기될 수가 있는데 끊으세요. 그리고 더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특히 사고가 난 해양 플랜트에 투입된 한 이동식 크레인도 오후 작업을 아예 못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작업할 때 크레인으로 이제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작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2시부터 강풍 불었고 아예 전체 그쪽에 작업을 다 못했어요. 삼성중공업은 크레인마다 자체 풍속계를 보고 해당 기사가 작업 여부를 자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양 플랜트는 지난해와 올해 설계 변경 등으로 2차례 인도가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인도일을 못 지키면 930여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수사본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조선업 침체 대규모 분식 회계까지 드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혹독한 구조조정 중인데요. 이런 와중에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린 직원이 또 적발됐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업용 전구, 절단 방지 장갑과 용접기 공구, 조선소 현장 비품들입니다. 이런 비품을 계약보다 적게 납품받고 묵인하거나 비품을 빼돌려 다시 납품하도록 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8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회사 돈 8억여 원을 빼돌려 납품업체와 절반씩 챙겼습니다. 적게 들어온 걸로 수량을 맞춰서 금원을 되돌려 받는 그런 수법입니다. 현장 책임자들은 관리 감독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역용해서 자기들 생활비나
조선업 침체로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던 지난 2013년부터 회사가 기로에 섰던 올해 초까지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대우조선은 지난해 모 차장이 2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고 2013년에는 회사 임직원 4명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같은 해 안전용구 6억 원어치를 빼돌린 직원 5명이 붙잡혔습니다. 대우조선은 내부 고발과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막는다지만 잇따르는 사건에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내부 고발 제도를 통해서 이 사항을 알게 됐고 전체가 입고가 됐다라고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일일이 개수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대우조선 직원 8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워터파크와 종합온천 리조트의 시초격이자 국내 온천 관광 명소인 경남 창녕 북옥 하와이가 3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한 해 250만 명이 다녀갈 만큼 서민들의 휴양지로 인기를 끌었지만 세월의 흐름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9년에 문을 연 경남 창녕 북옥 하와이. 축구장 60여 개 면적에 각종 온천 욕장과 당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극장식 공연장,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당시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때는 신혼여행 많이 왔어요. 온천도 좋고 들어올 적에도 줄 서가지고 들어오고 여기 호텔에 한번 애들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뭐 애들한테도 로망이고 좋았죠. 한때 한 해 방문객 250만 명, 종업원만 8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명성을 얻은 북옥 하와이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건 90년대 후반. 시설 재투자 실패에 따른 노후화에 전국의 대형 워터파크가 속속 들어서면서 지난해에는 방문객이 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한 최근 3년간 적자가 100억 원에 달한다며 북옥 하와이 일본 본사가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옛날에는 북옥 하와이 이게 엄청나게 먼저 앞서갔지만 지금은 최고 낙후가 돼 있어요. 기구라든지 시설이든. 이달 30일 폐업 신고와 함께 다음 달부터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투자자가 다시 나타나 국민휴양지 북옥 하와이가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에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가 신설됐지만 시스템은 아직 주먹구구식입니다. 이 노선뿐만 아니라 창원 등을 오가는 기존 시외버스도 인터넷 예매나 카드 결제가 안 돼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터미널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김해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시간에 맞춰 공항까지 가야 하는 노선인데도 인터넷 예매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외버스 노선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과기대 앞과 계양 오거리 등 진주 지역 간이 정류장은 4곳. 간이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사려는 승객들이 모두 현금을 준비합니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원이요. 카드 안 됩니다. 네? 카드가 안 됩니다. 카드가 안 돼요? 현금만 되나요? 네네. 승차권도 간이 양식으로 끊어줍니다. 또 전산화가 되지 않아 승객이 몇 명이나 탈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진주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예매해 보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예매가 되지 않습니다. 창원에서 진주로 오는 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 예매를 할 수 있지만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는 버스는 현장 발매만 가능합니다. 지정 좌석제가 안 되다 보니 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에 이미 승객이 다 차서 간이 정류장에서 못 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차가 와서 타려고 하니까 승객이 가득 차서 표를 구매한 이상 당연히 차를 타고 가는지 알고 마냥 기다렸다가 차가 왔지만 차를 탈 수 없었어요. 혁신도시 영향으로 시외버스 노선은 확대됐지만 진주 시외버스 시스템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민간 정부 공동 투자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예산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왔지만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검토는 종료됐고 한국개발위원회에서 앞으로 180일 동안 민간 정부 공동 투자가 사업성이 있는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제시가 거제면 명진리 문재인 대통령 생가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통령 2명을 배출하면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생가에도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유지인 생가를 매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생가 정비와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거제 양지암 동쪽 바다에서 정박해 있던 11만 톤급 LNG 운반선을 36톤급 자망 어선이 들이받았습니다. 해경은 당시 바다에 안개가 짙은 상황에서 어선이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쯤 사천시 저도 부근 바다에서는 8.55톤급 어선이 갑자기 뒤집어져 승선원 6명이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경남 지역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1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4월 경남 지역 고용 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감소했습니다. 실업률도 3.1%를 기록해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올 들어 넉 달 연속 3%를 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3,692억 원을 편성해 창원시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마산 로볼랜드 조성 85억 원, 제2 안민터널 건설 보상금 74억 원, 마산 어시장 주차장 70억 원, 내서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35억 원 등입니다. 이로써 창원시 올해 예산은 2조 8,799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창원 방문의 해로 정한 창원시가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을 위해 혼자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 60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까지 창원시 모범 음식점 368곳 가운데 60곳을 혼자 먹는 밥이 가능한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해당 음식점에는 1인용 식기 세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관위를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미 홍 전 지사가 사퇴해 소송 이유가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투표권이 없는 전국 19세 미만 청소년들만의 모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선거 당일 창원과 양산, 진주 지역에 모의 투표소가 설치돼 4,800여 명의 청소년이 투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36%, 심상정 후보가 35%, 유승민 후보 13%, 안철수 후보 8%, 홍준표 후보가 4%의 표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